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황혼기에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랜 시간 황혼기를 맞이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 무렵에 서서 뒤를 돌아볼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잘 살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큰 집을 사지 못한 것?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사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사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멀어진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말입니다. 다들 어렴풋하게 생각은 해봤고 또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성공을 꿈꿉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미뤘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때 가서 다 보상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순이 넘어서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보다 전화를 걸면 반가워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보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회사 일만 했어. 임원까지 올라갔지. 돈도 꽤 벌었고. 그런데 말이야,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회사 사람들 한두 번 밥 먹고 끝이야. 그때 깨달았어.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뭔지. 직함이었지 경조사 때나 돼야 연락 와. 이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사셨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들러 물도 먹고 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상도 해주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안부도 챙기며 사셨습니다. 나는 큰 사람은 못 됐어. 그런데 말이야,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줘. 가끔 누가 집에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눈 진심, 서로를 향한 따뜻함, 그 작은 순간들의 축적이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관찰하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산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고, 더 건강했고, 더 행복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산 사람들은 건강도 나빠지고, 삶의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한 번만 더 찾아볼걸. 그때 안아줄걸.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전화를 할 것인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사과할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고마움을 표현할 것인가, 당연하다고 여길 것인가. 그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만듭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언니하고 마리아 20년을 안 만났어. 시집 갈 때 재산 문제로 다퉈서. 어쩌다 내가 먼저 시집 갔는데 없는 형편의 단칸방에서 시작했으니 혼수해간 것도 없었지. 그런데 언니는 있는 집안에 시집 보낸다고 방 하나 가득 혼수를 준비해 주더라고. 사실 그때 나는 너무 억울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내가 자식 혼수 준비할 때 되니까 엄마랑 언니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연락하고 싶었어. 그런데 자꾸 미뤘어. 다음에 하지 뭐 했지. 그러다가 언니가 폐암으로 죽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 재산이 뭐가 중요하다고 언니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말을 하시다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살면서 고집 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 수틀리면 싸우고 절대 안 물러서는 성격이었지. 아들하고도 그래서 여러 번 싸웠어. 아들이 게임만 하고 게임 선수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컴퓨터 선자르고 대판 싸우고 나서는 몇 년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지. 나중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이 와서 간호를 해주더라고. 그때 내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울면서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라고 하더라고. 그때 생각했어. 왜 이렇게 간단한 말을 그렇게 오래 못했을까? 우리는 때로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때로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 나중이라는 말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미뤄둡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이런 말들은 참 짧습니다. 몇 초면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몇 초를 아껴서 몇 년, 때로는 평생의 후회를 삽니다.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실수도 했고, 화도 냈고, 상처도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미워하고 살면 자기가 더 힘들어. 나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화가 나도 하루 이틀 지나면 풀었어. 뭐,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갔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다 보니 경로당 가도 사람들이 잘해줘.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재산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사과, 오늘 할 수 있는 화해, 오늘 전할 수 있는 고마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서로 따뜻한 관계를 만들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잘 지내? 요즘 어때?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이 됩니다. 뭔가 틀어져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전화해 보십시오.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랜 친구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당연한 걸 왜 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유지됩니다. 그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아직도 마음에 담고 계신가요?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께 무슨 도움이 되나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미루고 계신가요?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친구와 차 한잔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다섯째,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잘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표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황혼 무렵에 들어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 경험,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안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미뤄뒀던 전화를 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해 보십시오. 오늘 전하는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건네는 작은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온기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당신이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나는 따뜻하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